자, 두 번째 시간에 18번부터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파이널 모의고사의 문제 구성은 올해 EBS 연계 교재, 간접 연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EBS 연계 지문 중에서 우수한 지문들을 변형해서 실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가 또 실려 있습니다. 자, 아무튼 괜찮은 문제들로 구성해 놨으니까 꼭 잘 풀어보시면서 기본적인 독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잘 읽고 잘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1회를 할 때는요. 18번부터 해서 도표는 생략하고요. 도표와 내용의 지불일치 여기는 생략하고요. 전체적으로 문제에 대한 그 접근법을 간략하게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문제별로 밑에 보면 빈 공간 있죠. 그 빈 공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필기하면서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은 밑에 필기해주세요. 18번 필기. 안 틀리는데요? 맞아요. 제발 안 틀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글의 목적은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이 틀리는 경우는 사실 급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보기를 3번까지만 읽고 답을 찾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틀리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가볍게 한번 적어보세요. 글의 목적,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보기를 한 번은 다 읽을 것. 파이널 모의고사 1회에서는 이렇게 문제별로 하나씩 다 다뤄보고 2회부터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1회 모의고사를 지금 풀 때에도요. 18번이나 19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해석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알아둬야 될 포인트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반부 이후에 좀 더 신경 써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기를 꼭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으면서 1번이나 2번에서 답이라는 확신이 든다 하더라도 나머지 선지를 꼭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18번은 중간에 한 문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볼까요? 자, 나는 다른 참가자로부터 들었습니다. CD가 훈련 시간에 혹은 연습 시간에 사용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이죠. 참고로 뒤쪽에서 세션은 어떤 일을 하는 기간이라든가 혹은 시간을 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피어리어드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밑줄근 대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 대신 앞에 파티시펀트라는 명사 다음에 쓰였으니까 그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아니죠. 그리고 앞에 명사에 대한 동격의 접속사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을 읽어갈 때 문장의 구조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건 해석을 소홀히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해석 한번 해볼까요? I heard, 나는 들었습니다. 뭘 들었는데? 그쵸?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로부터 무엇을? that 이하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맨 앞에 나오는 heard는 당연히 뭐뭇을 듣다라는 뜻의 기본적으로 타동사로 쓰이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타동사 다음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나올 건데 그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that 이하로 시작하는 것을 중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부사를 주고 나서 뒤쪽에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that의 딱 밑줄이 있으면 이때 that은 앞에 heard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의 접속사 that이기 때문에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 쓰이는 that도 맞게 쓰였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건 타동사 뒤에, 즉 동사 뒤에 전치사가 보일 때 그 뒤쪽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로로 묶어서 부사로 취급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부사 역할하는 것들은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출처, 빈도, 정도 이런 것들이란다.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보일수록 앞에서 나오는 동사의 의미를 잘 해석하면서 가져간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심경변화인데요. 자, 밑에 적어주세요.
지문의 구성에 주의한다.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나고 중간에 한 번의 반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적어주세요. 이런 축구본 경우는 항상 절반을 자르고 앞뒤 있는 감정만 바로 체크하면 어렵게.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풀리죠. 19번을 실수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근데 18번을 실수하는 경우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른 건 맞추는데 18번만 틀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작년에. 꼭 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8번을 맞추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정신 차려라고 얘기해 줬어요. 진짜 웬만하면 틀리지 않는 건데 성격이 좀 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19번은 지문의 구성에 주의한다.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나고요. 중간에 반전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필기하셨죠? 자, 19번도요. 한 문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 Her teacher, Mrs. Klein might be angry that she had forgotten to bring it.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18번에 나왔던 that과 동일한 that의 밑줄이 있는데요. 쓰임이 다르죠. 그렇죠? 이때 쓰이는 that은 뭘까요? 이때 쓰이는 that 이하는 뭘까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에 오는 것은 우리가 방금 18번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한데 근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얘는 자, 선생님이 화를 낼 것이다. 이때 she는 앞에 나오는 그 teacher는 아니죠?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죠. 그래서 자,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화를 냈을 것이다.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자, 우리가 일단 여기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렇게 angry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 개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감정을 가리키는 형용사를 쓰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감정을 가리키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감정을 가리키는 과거 분사가 나오는 경우도 좀 있죠. 그렇죠? 요거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보어라든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의 완전한 문장이 이어질 때 그냥 단순히 감정만 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to 부정사나 대디아를 쓰면서 이 감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감정을 갖게 된 뭐 이유라든가 그 원인 있죠. 그쵸? 이유라든가 원인을 뒤쪽에 to 부정사나 대디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뭐뭐 해서 혹은 뭐뭐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같이 해석해주면 된단다. 이걸 이렇게 정리하니까 마치 뭔가 특별한 구문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이거 따로 외워야 되는 건가? 뭐뭐 해서 뭐뭐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영어 공부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외웠던 거 만나서 반가워요 뭐라 그래요? 그쵸?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쵸?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요거 생략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happy to meet you 무슨 말? 당신을 만나게 돼서 행복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뭐뭐 해서 뭐뭐 때문에 감정을 가리킨 형용사나 혹은 PP 다음에 to 부정사나 대절이 나오면서 그 감정에 대한 이유라든가 원인을 나타낸다. 자, 그럼 얘도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요. 자, 여기서 지금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to 부정사나 that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나 that이한 문장은 다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 부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그 다음에 that이야 부사절이 앞에 나오는 것을 꾸며준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자, 역시 여기도요. 이렇게 that에 딱 밑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떤 문장이 나온다는 거?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그것까지만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화를 낼 겁니다.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이런 식으로. 됐죠?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0번은 밑에 필기해주세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 숨겨놓지 않는다. 당위성 표현에 주의한다. 맨 마지막 처음에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 알려줌까지 적어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사실은 밑에 선지를 잘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문 속에서 어차피 18, 19, 20 같은 경우는 천천히 꼼꼼하게 다 읽지는 않기 때문에 빠르게 스캐닝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놓치지 않고 찾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말 그대로 주장이니까 주장을 숨겨놓지는 않아요. 숨겨놓는 건 함축 밑줄은이죠. 그쵸? 숨겨놓고 나서 밑줄이 뭘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주장이라는 것은 뭐뭐 해야 합니다. 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의 느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당위성 표현이 나오면 주의한다. 쟤네들이 나오면 중심 문장이 되고 주장을 가리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ought는 must하고 비슷한 의미죠. 그쵸? must하고 비슷한 의미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령문이라든가 혹은 생각과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각과 의견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 수 있냐면 가치 판단 표현이 나왔을 때 긍정 혹은 부정의 느낌의 가치 판단 표현이 나왔을 때 걔네들도 주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걔네들도 역시 주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3번이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첫 부분이 이해가 안 될 때도 끝까지 읽으면 중반부 이후에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 알려준다 그 얘기인데 이건 처음에는 약간 튕기는 듯한 어려운 문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렵게 느껴져도 처음에 한두 문장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 편하게 쭉 읽어가고 중반부 이후에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20번을 가볍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췄을 텐데요. 자, 우리가 뭐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딱 보이죠? 저기 if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to be 이렇게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만약에 뭐 하고자 한다면 그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뭘 가리킬 때 if 다음에 to 부정사 쓰이면서 의도를 가리킨다. 뭐뭐 하고자 한다면 if 다음에 to 부정사 나와서 의도를 가리킨다. 만약에 우리가 뭐뭐라면 그 뜻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뭐뭐 하고자 한다면 됐죠? 의도를 가리킨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과 비즈니스 상호작용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We have different values and beliefs about how the world is ordered. 이렇게 딱 보이죠? 세상이 어떻게 질서가 정해지는지에 대한 다른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비즈니스 상호작용을 하고자 한다면 해서 충분히 어렵지 않게 했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뭐가 보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그쵸? 아까 우리가 관계대명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보이면 걔네들 다음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여기만 조금만 더 힘줘서 읽으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는 다른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성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로 나오죠. 그쵸? 중반부 이후에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보이면 We must go below the surface of what it means to understand culture and attempt to see what Edward Hall calls the hidden dimension. 이렇게 다 보이죠?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must 다음에 첫 번째 동사 원형이 쓰였고 and 다음에 두 번째 동사 원형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됐죠?
자, below는 뭐뭐 아래쪽으로 이제 그 뜻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surface가 바로 표면이죠. 잘 들어야 돼. 표면이 있고 표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겉 표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걸 본다는 얘기겠죠. 그쵸? 잘 들어요. 표면 아래쪽에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뒤쪽까지 살펴보는 것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쵸? 자, 그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요. What it means to understand culture 이렇게 딱 보이는데, 참고로 여기서 it과 to 부정사가 한 문장 안에 쓰였죠. 그쵸? 그러면 가짜 진짜라 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가주어, to 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라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렇게 쭉 나오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뭐가 무엇인지, 뭐뭐가 무엇을 의미한지, 뭐뭐가 무엇과 같은지 이제 그 뜻이 되는 건데 여기서 조금만 주의해서 알아둘 건 바로 뭐냐면 요때 it은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가짜 주어겠죠. 그쵸? 그럼 뒤에 나온 to 부정사는 역시 뭐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진짜 주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맨 앞에 what이 딱 쓰였는데 이때 what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때 what은 항상 의문사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앞자리로 갑니다. 그쵸? 의문사는 항상 주어 동사 앞자리로 가는데 즉 의문사는 뒷문장에서 뒤에서 하는 역할에 관계없이 항상 주어 동사 앞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쓰였을 경우에는 지금 means 다음에 목적 없죠. 그쵸? 왜?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죠. 그럼 means가 뭐뭐를 의미하는 뜻인데 목적 없죠. 따라서 맨 앞에 나오는 what은 뒷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쓸 경우에는 비동사 뒤에 뭐가 없는 거니까 보호가 없는 거니까 이때 what은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밑에 feels like에서는 like가 뭐뭐와 같은 그런 뜻의 전치사인데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도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야? 뒤에가 어떤 문장? 목적어. 보호, 목적어 하나 없네.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at을 썼다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요 자리에 뭘 쓰면 안 된다고? 요 자리에 이렇게 how를 쓰면 안 된다고 적어주세요. how는 부사이기 때문에 how가 쓰일 때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 표면 아래쪽으로 가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보려고 시도해야만 합니다. 에드워드 홀이 무엇이라고 부르는 숨겨진 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려는 시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좀 보이죠. 자, 여기서도요. 또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근데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that으로 쓰거나 혹은 how를 쓰거나 이런 걸 쓰면 안 되죠. 자, 동사 뒤에 that이 보이면 완전한 문장이고 동사 뒤에 how가 보여도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동사 뒤에 what이 보이면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what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주어하고 동사가 보이죠? 이게 뭘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사 뒤에 일단 명사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the hidden dimensions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걸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목적어라고 생각하고 뒤가 완전한 문장인데 왜 what이 쓰였지? what이 아니라 how나 혹은 that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잘 봐야 돼요. 항상 가장 기본적인 동사가 쓰이는 그 정확한 용법을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얘는 지금 뭘로 쓰인 거야? 목적격 보호로 쓰였다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자, 콜이 뭐뭇을 뭐뭐라고 부르다 그 뜻이죠. 콜 목적어, 목적격 보호. 얘는 목적어 다음에 그다음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드워드 하우스 잇 같은 게 들어가면 문장이 완전해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라고 부르는 거죠. 네. 뭐를? 앞에서
그쵸.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죠. 이거라고 부르는 거야. 뭐를. 그쵸. 요 자리에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따라서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앞쪽에 what이다. 생각보다 co를 이용해서 앞에 what을 쓰는 경우 이 문장을 쓰는 경우 있죠. 자주 등장해요. 틀리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세요. 아시겠죠? 어려운 걸 많이 하는 것보다 지금은 자주 나오는 패턴에서 익숙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못 읽었어. 그럼 틀려도 돼요. 그냥 내가 찍었어. 그럼 틀려도 된단 말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야? 읽었는데 헷갈리지 않고 읽었는데 틀리지 않고 그거 먼저입니다. 물론 최상은 읽었는데 맞추고 찍었는데 맞추고 그럼 최상이죠. 나만 옆에 있는 애들은 읽었는데 틀리고 찍었는데 틀리고 듣기는 놓쳐서 틀리고 뒤에 44번은 엄마하고 딸 구별 못해가지고 틀리고 자 아무튼 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겉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고 숨겨진 면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쵸? 자 뒤에 보세요. The hidden aspect. 자 바로 그 숨겨진 면들이 the very는 바로 그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쵸? 바로 그 이런 뜻으로 뒤에 나온 거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그 문화의 토대가 되며 이유가 됩니다. 왜 문화가 실제로는 자 여기 비추고 볼까요? More than meets the eye 무슨 말이니? More than meets the eye 눈과 만나는 것 이상 그 뜻이죠. 그쵸? 눈에 보이는 것 이상 적어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 여기 비추고 두시고 눈에 보이는 것 이상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성공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 성공하려고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숨겨진 것도 봐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tend not to notice those cultural norms. 우리는 그러한 문화적 규범을 notice는 알아보다 주목하다 그 뜻인데요. 알아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뭐할 때까지. 맞아요. 그렇게 읽어주세요. 자, 그러한 문화적 규범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나라의 문화적 규범이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사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길 때까지. 됐습니까? 자, 다른 문화에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문화의 규범을 위반할 때까지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뭔가 갈등이라든가 충돌이 생기고 나서야 다른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그러지 맙시다. 미리미리 한번 숨겨진 면, 그 다음에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역시 지금 계속해서 어법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what도 박스 쳐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주어가 딱 보이죠? 동사가 딱 보이래요. 그쵸? 그다음에 참고로 뒤에 to be 있죠, to be. to be는 가로로 묶어 생략도 가능해요.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것들이 싹 다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쵸? 이거 잘 봐야 돼. 뭐뭇을 뭐뭐라고 여기다. 그랬을 때 consider. consider 목적어. 그 다음에 to be. to be 목적격 보호. 이렇게 보통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뭐뭇을 뭐뭐라고 여기다 그랬을 때 명사. 그 뒤에 나온 목적격 보호는 비동사 다음에 쓰였으니까 당연히 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명사도 가능하겠죠. 즉 consider도 앞에 나오는 무엇처럼 call처럼 뒤에 명사가 2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명사가 2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것이라고 여기는 거니까 얘도 역시 consider 다음에 목적 하나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앞쪽에 what을 써줘야 맞는 거죠. 그쵸? 뒤쪽을 무엇을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만 같이 적어주세요. 됐죠? 자, consider하고 call 같이 잘 기억해 주세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뒤에 명사를 2개 갖는다라는 점을 놓치지 말고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나왔죠? 그렇죠? 답은 당연히 몇 번일까요? 답은 당연히 1번이다. 뭐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가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21번하고 24번 할 건데요. 21번 밑에 필기해 주세요.
자, 적어주세요. 칠판 필기. 나이트라고 그랬어요. 필기해주세요. 선제를 정말 잘 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만들 때도요, 밑에 선택지를 조금 까다롭게 만들려고, 지문의 내용에서 좀 디테일하게 읽지 않으면 헷갈리게끔, 그러려고 일단 좀 노력을 하기는 했어요. 특히, 뭐 주제라든가 제목, 이런 문제도 조금 헷갈리게 만들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그래서 밑에 선제를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번 9월도 역시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쵸? 자, 21번부터 24번 사이 이 문제들은 사실은 다 대입 파악이죠. 그렇죠? 대입 파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고, 따라서 지문 속에서 반복 강조되는 말 혹은 중심 문장 속에 있는 말. 여러분 그 중심 문장 생각나요? 지문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을 말해주는 중심 문장 크게 세 가지. 뭐가 있었니? 인과, 비교, 대조, 양보. 적어주세요. 중심 문장 하면 인과, 비교, 대조, 양보. 중심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말도 키워드가 되는 건데, 그 중심 문장은 인과, 원인과 결과의 느낌을 주는 말, 그 다음에 비교, 대조,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을 때, 특히 중요한 건 비교, 대조에서는 무엇과 대상과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다.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다. 이런 식의 양보. 특히 올도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거의 주제문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서에서 반복 강조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식의 중심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 키워드가 되는 거니까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읽어가면서 밑에 나오는 그 문제에 따라서 약간의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요. 특히 함축어의 추론 같은 경우는 그 밑줄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구성, 하나를 가지고 쭉 자세히 다룬 글인지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는지. 왜냐면 지금까지 6월하고 9월이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렇죠?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수능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를 자세히 다뤘다면 밑줄은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밑줄 앞에 부정어가 있는지 이런 거 조금만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글에서 밑줄은 그 밑줄이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거기까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밑줄은 항상 문장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문장의 일부에 들어갈 수도 있지. 어디? 목적어 자리에만 밑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의 일부인 주로 목적어 자리인데 거기에 밑줄이 있을 때는 앞에 주어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라 그랬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자, 2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요건 사실은 많이 어렵진 않죠. 근데 밑에 선제가 살짝 까다로울 뿐인데요. 자, 볼게요. 자, 예상하는 거죠. 그쵸? 예상하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끊어보시고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 뜻인데 요 밑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whether가 나오면 여부 이렇게 적어보세요. 인지 아닌지니까. 그러면 지금 앞쪽에 우리가 끊어 부분까지 거기까지 해석해보면 어떤 뜻일까요? 끊어봤던 부분까지 해석해보면 영화가 성공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을 이렇게만 가지 말고 영화의 성공 여부를 예상하는 것을. 됐죠? 영화의 성공 여부를 예상하는 것을 아마도 대부분의 영화 제작사들의 홀리 그레일이 될 겁니다. 밑에 보이죠? 그렇죠? 홀리 그레일,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특히 대형 영화 제작사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While critical acclaim is always welcome, in the end it is important that a movie makes money.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여기 while부터 어디까지? welcome까지 쫙 가로로 한번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while은 뭐뭐인 반면에 그 뜻인데, 그럼 적어주세요. 뭐뭐인 반면에, 물론 while 다음에 진행 시제가 보이면 뭐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도 가능한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진행 시제가 아닌 문장이 쓰였을 경우에는 뭐뭐인 반면에 그 다음에 뭐뭐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여기 딱 나오는 건데, 야, 그러면 뭐뭐인 반면에 뭐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쪽과 뒤쪽 중에서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뒤쪽이 당연히 강조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일거는 가되 뒤쪽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얘하고 이제 비슷한 뉘앙스로 이제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뭐뭐인 반면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whereas 뭐뭐인 반면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의미죠. 얘가 나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양보를 의미하면 그게 중심 문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디가 쟤네들로 딱 시작을 하면 이쪽이 강조된다라는 것까지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critical acclaim 이렇게 딱 보이죠? 이때 critical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비평가의 찬사가 항상 환영을 받지만 in the end 결국은 중요합니다. 대디아가 딱 보이죠? 뭐가 보이니? 딱 보이죠? 그렇죠? 여기 딱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가치 판단이 보이기 때문에 important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는 것이고, 어디가? A movie makes money. 여기가 결국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화의 성공이라는 것은 경제적 성공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결국은 영화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대형 제작사에게 점점 더 무엇에 의해서 거대한 글로벌 기업에 의해서 소유되는 대형 제작사에게는 영화를 만드는 건데요. 딜리버는 전달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넓은 이익의 마진을 전달하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영화의 성과나 실적의 최종적인 측정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 괜찮은 영화였나요?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때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흥행했는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수익을 달성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참고로 뒤쪽에서 프로핏 마진이라는 건 그냥 프로핏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죠? 이윤의 마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윤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가 일단 돈을 벌어야 된다, 그 얘기가 지금 초반에 나오네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영화는 점점 더 디펜더는 뭐뭐에 의존하다, 그 뜻인데요. 자, 극장이 아닌 수입의 출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극장이 아닌 수입의 출처에 의존하게 된다고? 돈 벌기 위해서는 극장이 아닌 다른 곳도 한번 살펴보는 거구나. 자, 이건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즉, 영화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극장이 아닌 다른 수입원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스 오피스 성과에 지속되는 의미를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여기 solid의 밑줄. 여기서 solid는 어떤 뜻일까요? solid. 원래 solid는 그쵸, 고체란 뜻이죠. 고체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그쵸, 딱딱하다라는 거고 탄탄하고 그 다음에 견실하다라는 거예요. 탄탄한, 견실한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 다시 무엇일까요? 영화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극장이 아닌 다른 쪽의 수입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전히 중요한 건 박스 오피스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극장에서 매표소에서 많이 팔리는 영화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When a movie hits the top spot at the box office. 그래서 자, 매표소에서 탑 스팟을 때릴 때 무슨 말이니? 가장 많이 팔릴 때.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매표소에서 가장 많이 팔릴 때는 나론니가 문장 앞으로 가면서 동사주어 도치가 됐다라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론니가 문장 앞으로 가면서는 뒤쪽에 무엇도 뒤쪽에 원래는 but also 이렇게 딱 나오는데 but과 also 둘 다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나론니가 문장 앞으로 가면서는 일반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do나 does를 쓰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봐도 상관없다. 자, 그러면 자, 결국은 영화가 극장에서 가장 많이 팔릴 때, 극장에서 인기가 좋을 때 이건 직접적인 수입의 산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원들을 어떻게 한다고? 프로모트의 별표. 자, 프로모트에서 무슨 말일까요? 프로모트. 맞아요. 촉진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 촉진한다라는 것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모트는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다. 그렇잖아. 극장에서 잘 팔리는 영화가 어디로 들어와도 지니 속으로 들어와도 잘 팔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VOD 서비스로 되거나 혹은 말 그대로 이제 다른 영화 사이트에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도요. 인기 있는 영화가 잘 팔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뒤에 보니까 high public profile. 자, 가로로 묶어 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아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요. 인접한 두 문장은 논리적 연결성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여기서 연결성이라는 것은 의미, 이미지, 성격,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high라는 말은 앞쪽에 무엇과 비슷하고 앞쪽에 탑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매표소에서 많이 팔리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public은 대중의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프로필은 바로 뭘까요? 원래 프로필은 어떤 뜻이 있다 했었어요? 원래? 맞아요. 원래는 옆 얼굴이에요. 정면의 얼굴이 아니라 옆 얼굴이거든요. 옆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알죠? 하지만 앞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정확하게 다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개요라든가 간단한 이력이라는 뜻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옆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쵸? 아, 그 사람의 옆 얼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래서 인지도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높은 대중적 인지도 이렇게 나왔죠.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라는 뜻이겠지. 그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는 의미합니다. 나로니가 또 보이네요. 그쵸? 나로니가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도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거야? 아, 그 잠재력이죠. 영화의 잠재력이겠죠? 그쵸? 영화의 잠재력인데요. As an attractive choice for repeat viewing on other platforms. 다른 플랫폼에서 되풀이되는 그 상영을 위한 매력적인 선택으로서의 잠재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예를 들면 만들어내다는 뜻으로 보는 거고 sequel은 바로 무슨 말인가요? sequel. 그쵸? 맞아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여기에서 여기 딱 보이죠? sequel. 그쵸? sequel. 아유, 저 따라오는 sequel. 넘어갑시다. 자, 오늘 쉽지 않네. 오늘 쉽지 않아. 오늘 많이 건조하구나, 오늘. 그렇지. 네, 밖에 비가 오는데 왜 이렇게 건조할까? 에어컨 때문이야. 에어컨을 끌까요? 그럼 땀 날라나? 자, 아무튼, 어쨌든, 세큐가 바로 이제 따라오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뭐가 있니?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쭉 따라오는 거. 순서를 그래서 시퀀스라고 하는 거고. 그쵸? 시퀀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그쵸?
그 선생님이 EBS 연계 어휘 어차피 어휘는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어휘 정리 수업을 찍고 있거든요. 그거 그 자료랑 영상이랑 우리 카페에 올릴 테니까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보면서 그거 정리 좀 해주세요. 아마 주말쯤에 올라갈 거예요. 재수반에서는 그거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휘 수업만 따로 해요. 그 영상을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핸드폰을 쭉 한번 보고만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컨은 함께라는 뜻이고 세큐가 따라오는 거니까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라는 뜻이야. 컨이니까. 그쵸? 2개 이상이 계속 따라오는 걸 뭐라 그래? 됐죠? 2개 이상이 계속 따라온다. 컨은 함께, 그래서 2개 이상이라는 거 봐야 돼. 2개 이상이 계속 따라온다. 연속적인. 어떤 일에서 2개 이상이 계속 따라온다. 그래서 연속적인. 자, 그러면 시퀄이라는 것은 1편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니까 이거 이제 속편이라든가 후속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범죄도시이지 않을까 싶어요. 1편, 2편, 3편. 들리는 풍문으로는 8편까지 기획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쵸? 자, 아무튼 어찌됐건 중요한 건 범죄도시 2편에서 난 진짜 베트남인 줄 알았는데 다 세트장이었다는 거죠. 그쵸? 네, 다 세트장이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그냥 만들었대요. 그 코로나 시국 때 그때 찍은 거기 때문에 난 진짜 베트남인 줄 알았어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자, 속편을 만들려는 잠재력 또한 증가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잠재력이라는 건 사실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고 그 다음에 많이 판매되는 영화가 다른 수입원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속편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밑줄 그대로 해석해보면 성공처럼 성공을 브리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브리드는 바로 어떤 뜻이에요? 브리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게 기본 단어들인데, 자, 브리드는 원래 이제 어떤 뜻이 되는 거냐? 이렇게 적어볼까요? reproduce죠. reproduce는 바로 무슨 말이야? 나하고 똑같은 자식을 낳다라는 뜻이죠. 번식하다, 낳다 그 뜻인데요. 자, 그러면 번식하거나 낳는다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거니까 어떤 사건 따위를 만들어내다, 발생시키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적어주세요. 야, 그럼 무슨 얘기냐? 성공처럼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쵸? 아니, 1편이 잘 돼야 2편도 만들고 2편이 잘 돼야 또 3편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사실은 살짝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서 약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존 윅이었거든요. 1편을 보고 나서 1편 그냥 소소한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2편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2편을 보고 나서 괜찮은데? 3편 나오고 4편 나오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죠? 자,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건 뒤에 나온 내용까지 읽어봐도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딱 보니까 처음에 영화의 성공이 속편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 아니죠. 그렇죠? 자, 그 얘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hiring star actors from a public popularity and profit margins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고용을 하면서 성공의 가능성을 키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스타 배우를 영화에 출연시키는 것이 대중적인 인기 이걸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public popularity까지는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다른 플랫폼에서 영화의 성공은 속편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아니죠? 그렇죠? 속편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 역시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탄탄한 박스 오피스의 성과가 다른 수입원을 attract는 바로 무슨 말? 끌어들이다. 됐죠? attract는 끌어들이다. 맞죠?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영화를 위한 많은 플랫폼들은 더 많은 수입원을 의미한다.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만 강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4번이라는 걸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자, 뒤에 있는 내용들을 가볍게 살펴보면 여기서 maxim 보이죠? maxim. maxim은 앞에 나오는 말, 즉 격언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격언입니다. 자, 아무튼 좋아요. 커피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격언은 아마도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 주요 그 영화사들이 자, 무엇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성공적인 영화의 속편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스타 배우를 고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들은 뭐뭐를 가지고 있는 그 뜻이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 대중적인 성공, 그 다음 말 그대로 박스오피스에서 많이 그 판매가 되어야 다른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참고로 뒤에서 트랙 레코드는 그냥 기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냥 블록버스터 영화가 뭔지는 아시죠? 그쵸? 그 다음에 즉 매표소에서 일반적으로 잘하는 그래서 잘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인기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런 그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한 그 배우들을 고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쵸? 왜냐면 영화를 볼 때 우리 알잖아요. 톰 크루즈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기본빵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당연히 보러 가는 거고 어떤 배우가 나오면 재밌겠는데 그 배우 나오는 영화는 다 괜찮았었어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반대 경우도 있죠. 걔가 출연한다고? 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거죠. 자, 좋아요. 자, 이제 뒤로 가서 요지, 주제, 제목 거기 가겠습니다. 자, 22번 밑에 가볍게 필기해 주세요. 적어주세요. 기운 내세요. 우리에겐 아직 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뭐 해도 안 먹히네요. 자, 아무튼 와우! 저는 2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그 식혜를 먹어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내가 알던 그 식혜 맛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괜찮긴 했어요. 이게 그 식혜에 배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그 배가 들어가면 맛있나 이렇게 했는데 이건 갈아 만든 배도 아니고 식혜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요즘 갈배 사이다 드세요. 갈배 사이다 드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더 나을 텐데요. 이제 꼭 들어요. 꼭 드리세요. 좋았어 이제. 나도 먹었다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칭찬했다고 할 수 있다. 다 드셨다고. 원샷 때리셨다. 원샷은 함부로 때리지 않습니다. 또 그 지난번과 같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샷은 함부로 때리지 않아요. 차가운 음료 원샷 한번 때렸다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쵸? 그 민간요법이 있어요. 그 속을 비우게 해주는 민간요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커피를 일단 한 잔 마시고요. 그러고 나서 바나나 주스라든가 바나나 우유를 원샷 때리면 돼요. 바로 민간요법이에요. 바로 화장실 계속 가요. 그거 비과다 인류는 이과 운동 여기 이과 저거 아니요. 한 4일 동안 몸에서 디톡스 된 느낌이에요. 독소가 다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그냥 그럴 시간에 운동하는 게 낫지 않아요? 너도 운동도 하고 있어요. 너 라떼 먹고 있잖아. 이라고 너네 바나나 라떼 겁나 좋아. 그럼 바나나 우유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긴 해요. 야 사줄게. 다음날 멤버.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선지를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단어가 나왔으면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필기 다 하셨나요? 야,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냐? 선택지를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키워드가 아닌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답이 안 되겠죠?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키워드 중 일부만 포함하고 있을 때. 키워드가 3개인데 3개가 다 들어가야지 답이 되는 거죠. 키워드 2개만 들어가 있어. 그럼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잘 봐야 돼. 키워드 중에 일부만 포함한 선택지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적어주세요.
키워드 중에 일부만 포함한 선택지는 답이 될 수가 없다. 가령 지문 속에서 있잖아요. 스포츠하고 컬처 얘기를 했어요. 스포츠와 컬처가 막 2번, 3번 계속 반복돼. 그럼 그게 키워드겠지. 그럼 요지 주제 제목에는 걔네가 싹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스포츠만 들어가 있어. 그럼 컬처만 들어가 있어. 그러면 답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잘 들어. 단 여기서 제목은 예외야. 제목은 키워드 중에서 하나 정도는 키워드하고 비슷한 이미지에 비슷한 의미의 약간 낯선 표현, 지문 속에 등장하지 않은 표현이 나와도 답이 될 수가 있다. 됐어요? 제목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지문 속에서 등장하지 않은 다른 표현으로 나왔을 때 그것과 키워드가 비슷한 이미지나 비슷한 의미가 연결이 된다면 그렇다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제목은 키워드 하나 혹은 2개까지는 오반데요. 일단 하나 정도가 많이 나오고요. 자, 창의적, 추상적 혹은 비유적 표현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딱 봤을 때 자, 얘를 이렇게 한번 가로로 묶어보세요. 창의적, 추상적, 비유적인 표현이 딱 나왔을 때 이게 키워드와 유사한 의미인지 키워드하고 유사한 의미인지 유사한 이미지가 그려지는지 요거 특히 중요해요. 비슷한 모습이 그려지는지 그 다음에 비슷한 성격인지 똑같이 긍정인지 똑같이 부정인지 혹은 비슷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지 요거를 확인할 것. 그렇죠?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문 속에서 못 봤던 게 나오네? 그러면 오답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얘네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키워드하고 비슷한 의미, 이미지, 성격, 카테고리. 특히 요게 느낌이 많으면 이 2가지를 잘 생각해 줘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21번이죠? 22번이죠? 그쵸? 22번인데, 자, 뭘 확인할 거냐면요. 우리 책에서 보면요. 그 위에서 그 7번째 줄 있죠? 그쵸? 8번째 줄. 위에서 8번째 줄에, willing and dealing 보이죠? 밑줄 읽어주세요. 자, willing and dealing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1분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willing and dealing이 여기서 문맥상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자, 봅시다. 자, 비슷하게 접근한 것 같은데요. In retrospect.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 뜻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그 패션 중에서 옛날 스타일로 되돌아간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그쵸?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고요. 그래서 in retrospect. 그래서 돌이켜보면, 뒤돌아보면 뭐 그 뜻이네요. looking back. 그쵸? looking back. 이걸 살짝 있어 보이게 한 게 in retrospect. 자, 돌이켜보면 놀라운 일일 겁니다. Something as mundane as the desire to count sheep.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양의 수를 세는 것과 같은 그 무엇이에요? mondane이니까 뭐 밑에 보이죠? 뭐 세속적인 평범한 뭐 그 뜻인데요. 그런 것이 무엇이었다고? driving force니까 추진력이라는 거죠. 그쵸? 자, 뒤에 보면 Advanced as fundamental as written language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문자와 같은 근본적인 발달을 위한 추진력이었다라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말이야?
양의 수를 세는 일에서 문자가 생겼다고. 그렇죠?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는 일에서 뭐야? 거기에서 문자가 생겼다고? 놀라운데? 자, 그러나 자, the desire for written records. 그래서 문서화된 기록에 대한 바람은 항상 accompany는 뭐뭐와 함께하다. 됐죠? 동행하다는 뜻이니까 뭐뭐와 함께하다. 자, 그러면요. 자, 결국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뭔가 문자로 기록하고자 하는 바람은 무엇과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경제활동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transaction은 거래죠. 거래라는 것을 무의미합니다. Unless you can clearly keep track of who owns what.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keep track of는 바로 무슨 말? 기록하다는 뜻이죠. 기록하다 혹은 추적하다. 결국은 추적해서 기록하다. 그런 느낌으로 알아두셔도 돼요. 자, 그러면요.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명확히 기록할 수가 없다면 거래는 무의미했기 때문에 문자 기록에 대한 바람은 항상 경제활동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As such, 그러한 것으로서 그래서. 자, 그래서 early human writing, 초기의 인간의 글은 지배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willing과 dealing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앞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그대로 읽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willing과 dealing이라는 건 뒤에 해설지에 해석 참조하지 마시고 문맥상 무엇이라고? 문맥상 transaction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앞에서 그 얘기 했으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뒤에 이제 뭐가 보는 거예요? collection 모아놓은 거죠. 그쵸? batch라는 것은 내기 대상. 내기 대상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내기를 하고, 저거한테 내기를 하고, 저거한테 내기를 하고, 뭐 그런 건가? 그 다음에 청구서, 그리고 계약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 내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쵸. 이긴 쪽에 건 사람이 몇 명인지, 또 얼마의 금액을 걸었는지, 얼마를 또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싹 다 기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청구서, 계약서, 이런 것들과 같은 바로 거래에 의해서 지배가 되었고, Long before we had the writing of the prophet. 이거 다 보이죠? 약간 발음이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prophet은 바로 어떤 뜻이에요? 약간 종교적 뉘앙스가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뭐 이렇게 문단하는 거죠. 자, 아무튼 예언자의 글을 우리가 가지기 오래전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익의 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구체적인 문자 활동은 무엇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고 사실 여러 문명을 get to는 뭐뭇에 도달하다 그 뜻인데요. 자, 기록과 그 다음에 남기는 거죠. leave behind니까 무엇을 남기는 거예요? The kinds of great literary works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훌륭한 문학 작품, 즉 기록과 훌륭한 문학 작품의 기록과 문학 작품을 남기는 단계로 도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니? 우리가 종종 associated with 딱 보이죠, 그렇죠? 뭐뭐뭐뭐를 관계 짓다, 뭐뭐뭐를 관련시키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역사라고 우리가 종종 관련짓는 훌륭한 문학 작품을 남기고 기록하는 단계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what survives these ancient societies? 이렇게 딱 보이죠? 여기 survive의 밑줄. survive는 여기서는 어떤 뜻일까요? 원래 survive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존하다는 뜻도 있지만 뒤에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는 뭐뭐보다 오래 살다. 적어보세요. 뭐뭐보다 오래 살다. 그러면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이러한 고대 사회들보다 오래 살았던 것은, 즉 고대 사회에서 남겨진 것은 뭐보다 오래 살다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 주세요. 자, 이러한 고대 사회보다 오래 살았던 것, 즉 고대 사회에서 남겨진 것은 주로 무엇이었다고? 뒤에 파일은 덤이죠, 덤이. 그쵸? 영수증 덤이었습니다. If we want further commercial enterprises that produce those records. 자, 그러한 기록을 만들어냈던 상업적인 기업이 없다면, if we want for,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버퍼를 쓰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냥 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편한데 얘는 가끔 나오고요. 얘는 좀 나와요. if가 생략되고 were가 앞으로 간 거죠. 그쵸? If it weren't for 뭐뭇이 없다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러한 기록, 즉 영수증이라는 것을 남겼던 상업적인 기업이 없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적게 알 겁니다. 걔네들이 나온 문화에 대해서. 그쵸? 자,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고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은 문자 기록의 driving force, 추진력이라든가 원동력이었다. 몇 번? 1번이 답이었다라는 건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